2026년도 2월 25일 동계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메타러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러닝이란 제한된 데이터로 새로운 작업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법으로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새로운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식에 따라 학습을 하게 되고, 여기서 Y는 추론하고자 하는 목표, X는 테스트의 입력, S는 모델이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때 지원되게 되는 서포트 세트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특정한 작업을 위해서만 모델을 학습하는 반면에 메타 학습은 여러 개의 작업을 통해 학습을 해 새로운 작업을 맞닥뜨렸을 때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학습 전략이나 초기화 매개 변수를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메타러닝 방법론에는 거리 기반 학습, 최적화 기반 방법, 모델 기반 접근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두 논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될 하이퍼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란 하나의 신경망이 다른 신경망의 가중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하이퍼 네트워크는 메인 네트워크와 함께 특정한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 엔드 투 엔드로 공동 훈련되며 가중치를 결정론적으로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하이퍼패스트와 마더넷에서 하이퍼 네트워크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즉시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응용되며 모델을 다시 훈련할 필요가 없이 분류 추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시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메타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춤화된 작업별 특화된 신경망의 가중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이러한 하이퍼 네트워크를 응용한 사례 중 첫 번째로 하이퍼 패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분류 방법론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셋의 훈련 부분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최적화 단계, 두 번째는 특정 작업에서 모델이 최선의 성능을 내기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학습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튜닝과 훈련 과정이 매우 느리고 계산 비용이 들어가 시간 및 자원 소모 면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또한 데이터 전처리나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에 있어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TPFN이라는 생성형 데이터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복잡한 훈련 과정 없이도 단일 순방향 영상으로 정형 데이터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크기와 특징의 수, 클래스 등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하이퍼패스트는 이러한 느리는 훈련 단계를 단 한 번의 순방향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미리 학습된 하이퍼 네트워크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최적화된 메인 네트워크 가중치를 예측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메인 네트워크는 특정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별도 훈련 과정 없이도 즉시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속도와 효율, 유연성 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메소드 설명에 앞서 메타러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 설정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메타러닝의 목표는 다양한 태스크에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하이퍼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퍼 네트워크인 H는 특정 태스크에 대한 관측지를 기반으로 실제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메인 모델 F의 가중치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중치가 생성된 F는 본 적이 없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태스크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서포트 세트라는 작업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예시 집합을 말하는 세트가 있으며, 이것은 보통 레이블을 포함합니다. 손실 함수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쿼리 세트는 이런 손실 함수를 정의하고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메타러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주요한 단계를 살펴볼 텐데, 우선은 메타 트레이닝으로 학습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이퍼 네트워크 H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메타 트레인을 위한 데이터셋에서 태스크에서 하나의 태스크를 무작위로 샘플링한 다음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으로부터 서포트 세트와 쿼리 세트를 샘플링합니다. 하이퍼패스트는 이러한 서포트 세트를 입력을 받아 메인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예측하게 되고 생성된 메인 네트워크가 쿼리 세트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나온 예측 결과와 실제 레이블 간의 손실 함수 계산을 통해 손실을 역전파하게 되고 하이퍼 네트워크 H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메타 테스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합수된 파라미터 H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 얼마나 알맞은 가중치를 생성하게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때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셋으로 평가 작업을 생성하며 학습된 하이퍼 네트워크는 새로운 데이터셋의 서포트 세트만을 입력받아 메인 모델의 가중치를 단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가중치를 가진 메인 모델 F는 새로운 데이터셋의 테스트 샘플에 대하여 즉시 분류 추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통적인 머신러닝처럼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올 때마다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을 하거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필요가 없이 사전에 학습된 하이퍼 네트워크가 작업을 해결한 모델의 가중치를 예측해서 즉시 배포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하이퍼패스트의 구체적인 구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변환 계층입니다. 하이퍼패스트는 다양한 차원의 입력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피처 순서 불변성을 확보하며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초기 변환 계층입니다. 주요된 목적은 다양한 데이터 차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피처 순서 불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랜덤 피처스 기법인데 모든 쌍별 커널 쿼리를 계산하는 대신에 고정된 유한한 차원으로 근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입력 데이터 X에 대해 계산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설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PCA 과정인데 앞선 RF 기법과 결합하여 커널 PCA의 효율적인 저랭크 무작위 근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이퍼패스트의 하이퍼 네트워크 모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네트워크의 가중치는 하이퍼 네트워크의 여러 모듈들을 통해 계층별로 하나씩 생성되게 됩니다. 모듈의 입력은 첫 번째 메인 네트워크 가중치와 그 후의 메인 네트워크 가중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메인 네트워크 가중치를 생성할 때에는 서포트 샘플의 저차원 커널 PCA 투영 결과만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즉 앞선 전처리된 정보만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메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전 계층의 출력에서 메인 네트워크 내에서 서포트 세트가 생성한 표현을 입력을 받게 되고 서포트 세트의 정답인 레이블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앞선 첫 번째 네트워크와 같이 서포트 세트의 저차원 커널 PCA 투영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역 평균과 클래스 평균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서포트 샘플은 해당 레이블에 해당하는 클래스 평균과 함께 연결되게 됩니다. 모듈의 구성 또한 일반 계층과 마지막 분류 계층이 나뉘게 되는데 일반 계층의 경우 서포트 세트의 표현과 레이블을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ML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서포트 샘플에 대한 임베딩을 출력하게 되며 모든 서포트 임베딩을 평균화하여 수면 불변 가중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데이터셋 임베딩은 최종 선형 계층으로 전달되어 해당하는 레이어 단계의 메인 네트워크의 레이어에 최종 가중치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즉 메인 네트워크의 분류 계층에 해당하는 레이어의 가중치를 결정할 때에는 최종 분류 예측을 위한 로직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계층의 가중치는 글로벌 임베딩에서 직접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별 평균 풀링을 사용해서 가중치 행렬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계층을 표현할 때에도 클래스별 평균을 수행해 잔차 연결을 추가해서 범주의 전반적인 정보를 손실 없이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때 하이퍼패스트에는 바이어스라는 약간의 보정을 위한 편향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분류 계층의 바이어스 벡터에서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를 추가해 최근접 이육 기반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쿼리 샘플의 레이블이 서포트 세트와 메인 네트워크 내의 중간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NN 바이어스는 예측된 레이블에 해당하는 마지막 메인 분류 계층 바이어스 위치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퍼패스트의 훈련과 평가에 있어서는 훈련 단계에선 하이퍼 네트워크가 생성한 메인 네트워크의 쿼리 샘플 예측 결과를 사용해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이퍼패스트의 매개 변수를 종단간 합습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평가 시에는 이렇게 학습된 하이퍼 네트워크의 매개 변수 모두 고정이 되고 메인인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하이퍼 네트워크가 단일 포워드 패스로 구성하며 진행됩니다. 하이퍼패스트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입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70개의 표준적인 태블러 데이터셋과 유전체 데이터를 추가해서 복잡한 문제에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테스트할 때는 아무래도 데이터 규모에 제한이 있는 TPFN과의 비교를 위해 미니 테스트셋을 준비하게 되고 그 외에도 실제 산업 환경과 유사한 중대형 규모의 데이터셋 버전을 2가지 준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TPFN 외에도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나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자동 머신러닝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러한 태블러 데이터, 정형 데이터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들을 비교 모델로 선정합니다. 평가 방식과 지표에는 밸런스드 어큐러시, 시간 제한, 에버리지 랭크 등이 있는데 밸런스드 어큐러시의 경우에는 클래스 불균형이 있는 데이터셋에서도 공정한 평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입된 평가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 미니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미니 테스트 데이터는 하이퍼 패스트와 유사하게 훈련 없이도 단일 순반항 현상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게 하는 TPFN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맞춰준 환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밸런스드 어큐러시, 런타임, 에버리지 랭크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이퍼패스트는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더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예측 성능 또한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TPFN 또한 빠른 예측과 높은 성능을 달성했으나 평균적으로 하이퍼패스트가 정확도와 순위 면에서 더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부팅 모델에 있어서는 라이트 GBM만이 하이퍼패스트와 유사한 시간과 정확도를 보였으나 하이퍼패스트의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경우 3000회에 튜닝된 모든 부스팅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했었습니다. 특히 오토 ML의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넉넉한 시간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하이퍼패스트보다 못한 성능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하이퍼패스트가 우수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과 유사한 빅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하이퍼패스트는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1초 미만의 시간 안에 예측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시키거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거쳐야만 하는 기존 방식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1초에서 5분 사이밖에 안 되는 짧은 실행 시간 내에서도 비교 대상인 모든 알고리즘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는 모델을 급하게 배포해야 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할 때 매우 강력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최신 오토 ML 시스템과도 성능이 대등한 수준을 보였으며 하이퍼패스트는
재학습 등의 과정 없이 생성된 네트워크를 앙상블하거나 미세 파인 튜닝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경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거치더라도 밸런시티 애큐러시를 고려했을 때 하이퍼 패스트에 못 미치는 78.4 수준에서 정체되었습니다. 기타 세인트와 같은 태뷸러 특화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다룰 때 GPU 메모리 한계와 매우 긴 훈련 시간으로 인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가 상당히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어블레이션 실험에서는 하이퍼패스트의 모듈별로 중요성을 살펴보는데 RF와 PCA의 경우 두 모듈을 모두 제거했을 때 성능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가중치 생성 시간은 두 모듈이 없을 때 큰 폭으로 단축되긴 했지만 분류와 성실 정확도 손실이 매우 컸기 때문에 두 모듈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두 모듈의 역할이 입력 데이터 차원이 제각각인 여러 데이터 세트를 고정된 크기로 변환하기 때문인데 이는 데이터의 분포를 균일하게 만들어서 하이퍼패스트가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에서 공통된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퍼 네트워크 모듈의 설계에 있어 쉐어드 모듈을 여러 층의 가중치를 생성할 때 공유되는 이러한 레이어를 두 개에서 한 개로 단순화했을 때 성능이 저하된 것을 보였으며 하이퍼 네트워크의 마지막 계층과 메인 모델 모두에서 잔차 연결 모듈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했을 때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하이퍼 네트워크의 마지막 층의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카테고리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NM-BIOS 또한 모듈을 제거했을 때 약 1.78%의 성능 하락을 보였고 메인 모델의 크기와 효율성에 관해선 메인 모델의 주요된 성문 개수를 256개까지 줄여도 정확도는 81.23% 정도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보가 아주 적게 들어오더라도 하이퍼패스트가 견고한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이는 바이며 더 가벼운 모델이 필요한 엣지 디바이스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무작위 가중치와의 비교인데 하이퍼 네트워크가 생성한 가중치 대신에 무작위로 초기화된 가중치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하이퍼 네트워크가 단순히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태스크에 최적화된 의미 있는 신경망 가중치를 예측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경우 마더넷에 관한 논문인데 이 마더넷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하이퍼패스트와 상당히 비슷한 방법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마더넷의 메소드의 경우에는 하이퍼패스트와 명확한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더넷의 경우 인 컨텍스트 러닝을 주된 목표로 샀는데 이는 탭 PFN과 같은 공정으로 생산된 데이터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마더넷이 베이지안 분포 학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훈련만으로도 즉각적인 가중치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이퍼패스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NM-BIOS의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 없이 곧바로 가중치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하이퍼패스트가 하이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 MLP만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마더넷은 MLP가 아닌 트랜스포머로 가중치를 추론하게 됩니다. 이는 트랜스포머가 가변적인 데이터 크기에 대응이 가능하며 데이터들을 고차원적인 관계 파악이 용이한 것도 있지만 마더넷이 목표로 삼는 ICL 학습에 굉장히 적합한 모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더넷의 경우 가중치 생성의 양을 줄이기 위해 로우 랭크 분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메타
학습 후에 고정된 메인 모델의 가중치와 마더넷이 실시간으로 예측하게 되는 메인 모델 가중치 행령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며 하이퍼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마더넷이 모든 가중치를 생성하지 않게 하며 계산 효율성을 가지게 합니다. 이때 생성된 가중치는 최적화 및 구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 입력 데이터의 특성수에 맞춰서 입력층의 가중치 행렬에서 실제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고 할 때 첫 번째 n개 행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또한 분류 클래스도 분류 클래스가 C개라고 할 때 출력 가중치 행렬에서 첫 C개의 열만 사용해 해당 데이터셋에 맞는 출력 차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더넷의 성능 실험입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오픈ML과 탭 구성이 되는데 오픈ML의 경우 마찬가지로 탭PFN 연구와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스몰 버전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며 탭질라는 마더넷이 태뷸러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로서의 성능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제한된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평가 및 지표는 ROC-AUC와 점수 정교화를 쓰게 되며 해당 실험의 의의는 샘플 수가 적은 데이터는 모델이 과적화되기도 쉽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매우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러한 소규모 데이터셋에서도 잘 적응을 하며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칙시 처리와 범주적 변수를 포함해 실제 태뷸러 데이터 분석 환경과 비슷한 실험 환경에서 범용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합니다. 비교 모델의 경우 탭PFN을 포함해 전통적인 ML 모델들과 태뷸러 데이터에 맞춘 최신 딥러닝 모델들 모두와 성능 속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직류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는데 마더넷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대조군입니다. 이제 티처 모델을 수행할 탭PFM이 사전 지식을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된 사전 지식을 단순하고 가벼운 스튜던트 모델, 여기서는 작은 MLP로 전달하게 되는 기법입니다. 즉, 특정한 데이터셋에 대해 탭PFN으로 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타겟으로 스튜던트 모델을 별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티처 모델에 출력하는 소프트 라벨 값을 모방하도록 학습해 티처 모델의 판단 기준까지 스튜던트 모델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마더넷이 탭PFN에 비해 성능이 뒤처지는 것이 자식 모델, 스튜던트 모델에 해당하는 MLP 모델의 크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이퍼 네트워크의 가중치 생성 능력 때문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몰 데이터셋인 오픈 ML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 결과는 탭PFN의 성능이 가장 높았으나 마더넷 또한 그에 준하는 성능을 달성했으며 속도에 있어서는 탭PFN보다 약 50배 정도 빠른 예측 속도를 보였습니다. 전체 시간에 있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포함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전통적인 모델들보다 수만 배가량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마더넷이 별도의 튜닝 없이도 GPU 튜닝을 거친 모델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음을 보입니다. 저형 데이터 성능 평가에서 포괄적인 성적을 볼 수 있는 탭질라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자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실험 설정에 있어 마더넷의 제약이 들어감을 명시합니다. 마더넷의 기반 모델인 탭PFN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모델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한계가 있어 전체 데이터 중 3000개의 소규모 데이터 포인트만을 샘플링해 학습과 추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비교 모델에 비해 불리한 조건임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확인했을 때 탭PFN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으며 마더넷은 세인트와 레즈넷과 같은 복잡한 딥러닝 모델들과 대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트리 기반 모델들보다는 약간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이는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 샘플링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속도 및 효율성에 있어서는 다른 딥러닝 모델들보다 수백 배는 빠른 예측 속도를 보였으며 매우 최적화된 트리 기반 모델들과도 견주는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퍼패스트와 마더넷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이퍼패스트의 경우에는 기존 딥러닝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수백 번의 학습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했던 것에 반해 메타 학습된 하이퍼 네트워크로 새로운 데이터의 서포트 세트를 이용한 단 한 번의 순방향 연산을 통해 메인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가중치 생성과 최종 예측에 걸리는 총 시간은 수초 이내로 매우 빠른 효율성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론과 태뷸러 전용 딥러닝 아키텍처들보다 일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무려 1시간 동안 충분히 튜닝된 최첨단 오토 ML 프레임워크와 비교했을 때도 대등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별도의 학습 없이 가중치 예측만으로 도달한 성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기존 모델 중 가장 유사한 목적을 가진 TPFN이 가진 데이터 규모 제약이라는 가장 큰 제한점을 극복합니다. RF와 PCL을 사용해 이러한 크기 제한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으며 이는 실제 산업에서 사용되는 대규모 데이터셋에도 하이퍼패스트가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더넷의 경우 하이퍼패스트와 하이퍼네트워크를 통해 가중치를 생성해 MLP에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골자는 같으나 TPFN의 인컨텍스트 러닝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마더넷은 MLP로 구성된 하이퍼패스트의 하이퍼네트워크와는 별개로 트랜스포머를 활용해 IC의 적응성과 고차원적인 데이터 간 관계 파악을 확보하려 도전했습니다. 실험 결과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TPFN과 비슷한 성능을 달성했으며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성능을 능가했습니다. 탭진화와 같은 통합평가 중에서는 비록 불리한 데이터 조건을 가져갔으나 준수한 성능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TPFN과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슷한 한계점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높은 메모리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 규모와 시나리오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25일 동계 논문 세미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